이런 것도 시작했죠. 모놀리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모놀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프로젝트 내에 DB부터 서비스부터 전부 다 모든 소스가 하나로 움직이는 구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 구조가 모놀리식, 모놀리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그 내부적인 단위 모듈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시에 이제 라우팅이 필요하죠. 요 서비스는 어디로 가야 되고 요 URL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문이에요, 대문.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면 돼? 아, 서비스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로 가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서비스만 부하가 심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놀리식 구조에서는 전체 인스턴스를 계속 똑같이 늘려줘야 하지만 MSA 구조에서는 2번만 10개, 1, 3번은 2개 뭐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 아웃 또는 이제 필요 없을 때 줄이는 거, 스케일 인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아무런 세팅 없이 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건 게이트웨이 설명이고요. 유레카, 무언가를 발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레카를 통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기동될 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를 보내다가 헬스 체크가 더 이상 안 오면 여기서 탈락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문이었던 게이트웨이는 이 유레카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유레카와 통신하면서 한 30초에 한 번 정도 동기화를 합니다. 메모리에 목록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지금 10개 떠 있네. 2번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보내줘야지, 여긴 보내지 말아야지, 여긴 더 보내야지, 이런 세팅들을 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상이 맺히죠. 그 가운데 대문 게이트웨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유레카라는 거 배웠고요. 개념적으로요. 그 다음에 제일 근간이 되는 요 각 하나의 AP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은 스프링 부트로 보통 자바에서는 구현한다.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와스와 한 몸체가 돼서 파일 하나로 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현재 구조에서는 도커라고 하는 이미지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그렇게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우스 또 깔아야 되고요. 환경 설정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몸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스프링 부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거는 꼭 MSA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개발 환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또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은 4세대 언어의 특징과 같이 설정들이 굉장히 자동화돼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 스프링을 잘 쓰려면 어노테이션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잘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손이 덜 가요. 하지만 어노테이션만 아시면 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이 원래 이건데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를 이해하시고 쓰시면 유사시에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어노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거 만들어 볼까? 좀 자주 쓰는데 그러면은 구성해서 어노테이션 만들면 돼요. 골뱅이 해서 뭐 이렇게 쓰시면 그것도 구현해서 안에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어의 역전, 그죠? IOC, DI, 의존성 주입,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스프링의 기술이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컨텍스트, 즉 옛날로 얘기하면 뭐 톰캣이나 자바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줬던 부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드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얘부터 로딩해, 얘 로딩할 때 이걸 이렇게 주입해, 이런 것들을 코딩할 수 있어요. 그게 스프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의존성 주입이나 그 제어의 역전, IOC 이런 개념들이 사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모든 스프링 도서에는 꼭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의 혁명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100% 이해하고 있으면 좋고요.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관점 분리, 여기서 뭐 AOP 같은 거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로깅을 횡적 관심으로 분리해서 따로 빼기도 하고요. 지금은 막 스타트 로그 찍고 엔드 로그 찍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AOP라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별도의 관심사를 분리해서 그런 녀석들을 공통화시킬 수도 있고요. 모든 다 소스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 막 세션 체크 뭐 이런 것들도 중앙에서 할 수가 있고요.
필터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AOP라는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가장 강점은 딱 저는 요즘에 와서는 요거 같습니다. 가장 생태계가 우수해요.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죠. 모든 제품들이 이걸 다 지원해 줍니다. 라이브러리로. 그게 가장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버전이나 스프링 버전을 올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태계를 쓰기 위함입니다. 실예로 저희가 지금 뭐 XBRL 편집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자바로 만들려고 하는데 자바 8 이상부터 지원해요. 엔진이. 예를 들어서. 근데 현재 저희 레거시 환경에서는 자바 7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서는 그 일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저희 카프카도 그랬죠. 카프카도 JDK 8 버전부터 그리고 엘라스틱서치 라이브러리들도 대부분 자바 8로 컴파일이 됐어요. 그래서 8 이상의 JDK 환경이 지금은 굉장히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은 이미 EOS 된 지가 한참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좀 나아요. 막 5나 4 쓰고 계신 공공이나 어떤 그런 금융권이 특히 많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과 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별 강사님들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만들어 볼 아키는 요거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작품표 유레카 다뤄볼 거고요. 게이트웨이 다뤄볼 거고 부트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높여야겠다라고 1주차 강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덧대어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아마 5주 할 것 같긴 해요. 4주에서는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고 5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엔진엑스는 제가 다음 스터디 하거나 아니면 따로 장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일단 관심에서 제외하시고 요걸 그냥 해보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그래서 스프링부트를 지금부터 3주차까지 정도 계속 집중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가장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는데 가장 좀 실용적이면서 쓸모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정도 남겨간다라는 생각으로 부트에 조금 더 3주 정도 투자하고요. 게이트웨이랑 유레카 세팅하는데 한 1주씩 해서 뭐 서버에서 자동으로 구성해 보는 것까지 하면은 베스트. 그게 안 되면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릴 테니 실습 형태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실습할 오라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방식의 파스, 오라클을 그냥 만들어서 띡띡띡띡 위저드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면 돼요. 20기가까지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인스턴스까지 요거는 만들어 볼 거고 좌측 우측으로 메시지 브로커는 카프카 제일 많이 쓰고요. 왼쪽으로 로그 수집이나 CPU나 메모리 그다음에 APM 이런 것들은 엘라스틱서치나 프로메테우스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해서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SA가 돼버리면 A가 B를 노출하고 B가 C를 노출하면서 굉장히 로그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트레이싱 로그 앞에서 아이디 하나를 박아줘요. 이 로그 아이디를 엘라스틱서치에서 검색해가지고 쫙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갔네? 이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깅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과제들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DTO 이런 거 한 줄 알았는데 우리 그냥 서비스 띄워보고 끝났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혹시 과제를 못 하셨어도 오늘 할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해보신 분들은 한 번 더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JDK 17을 베이스로 했고요. 그 이유는 스프링부트 3.0부터는 17이 베이스입니다. 스프링으로 이야기하면 6점대부터는 JDK 17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 원래 썼었지만 뭐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 하시라고 했고요. 깃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왔죠. 형상관리. 깃도 최진호 과장님 소개시켜준 메타코딩 그분 거를 1.5에서 한 2배속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설명을 꼼꼼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좀 같이 들어주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께 되실 수 있을 거라 확언합니다. 사실 깃은 그냥 맛보기 정도 여기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강의를 덧대어서 집에서 실습하실 때 브랜치도 따보시고 막 전략 다 써보세요. 거기서 배우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출근하셔서 거래소도 그렇고 저는 지금 깃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 폐쇄망에서 나중에 깃을 로컬에 설치하셔가지고 비록 우리가 리모트는 깃을 못 쓰지만 로컬에서라도 브랜치 따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쪽으로 다시 커밋하는 형태로라도 써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텔리제이도 저희도 지금 이클립스가 메인이긴 하지만 인텔리제이를 굳이 설치해서 거기 깃을 굳이 연동해서 그렇게 하고 계속 서버로 해야 돼요. 사실
그래 안 까먹습니다. 다음 스터디 할 때 글쎄요. 또 인텔리제이가 또 버전업이 되고 할 건데 계속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바 버전에서 됐고 깃도 로컬 설치하셨고 리눅스는 대부분 다 이렇게 깃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git 마이너스 버전 해보시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텔리제이 설치하셨고 퍼스트 서비스로 스토어 우리가 배민을 만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스토어라는 서비스를 하나 빼는 거예요. 배민 전체 서비스 중에서 가계 정보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부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제일 기본인 start.spring.io 도메인에 가서 이렇게 UI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찝을 내려봤거나 여기 익스플로러를 누르시면 폼.xml 만들어져요. 그러면 메이븐 프로젝트니까 어떤 아이디를 쓰시던 간에 메이븐 프로젝트로 만들고 폼.xml 넣고 빌드 하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거나 C 파일 놓고 프로젝트로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zip 파일을 받아서 로컬에 설치하고 그걸 불러오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라이브러리까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잘 불러가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커밋을 하셨죠?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주석도 바꿔서 커밋 해보고 실행해보고 실행했더니 요 페이지 나오는 거 여기까지 했던 것으로 영상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교재에는 없지만 서버.포트 야물로 파일 바꿔가지고 80포트로 바꿔보는 거 그것까지 하셨을 거예요.